2025년의 대한민국, 이곳은 우리가 알던 세상과 다릅니다. 북한은 감히 서울 불바다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합니다. 일본은 역사 문제로 도발할 때마다 한국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립니다. 중국조차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전전긍긍하던 새우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신 주변 강대국들이 건드리기 꺼려하는 강력한 고슴도치, 아니 동북아시아의 맹수, 호랑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 역사가 뒤바뀐 결정적인 하루, 그날은 1978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 줄의 성명서가 청와대에서 발표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완전하고 자주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였음을 전 세계에 선포한다. 만약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가 미국의 감시를 뚫고 성공했다면,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핵 보유국이 되었다면, 오늘 늦은 밤 TV 대체 역사, 그 짜릿하고도 위험한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시계를 1970년대로 돌려봅시다. 당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믿었던 혈맹, 미국이 변했습니다. 닉슨 독트린, 아시아의 방어는 아시아인 스스로 해라, 이 말 한마디와 함께 주한미군 7사단이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1975년 전 세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이공 함락. 미국의 지원을 받던 남베트남이 공산화되어 지도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청와대의 박정희 대통령은 뼈저린 공포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미국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월남꼴이 난다. 당시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군마저 떠난다면 제2의 한국전쟁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아무도 열어서는 안 될 금단의 상자를 엽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명분 아래 청와대 제2집무실 금고 속에 숨겨진 극비문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그 이름 890 프로젝트, 바로 자체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핵을 가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를 미사일.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첩보전을 펼칩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의 간섭을 싫어하던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고 핵 재처리 시설을 들여오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용이었지만 실제로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남산의 부장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미국의 CIA였습니다. 청와대 내부까지 도청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의 이상 징후를 즉각 포착합니다. 미국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박정희 대통령을 압박합니다.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경제 원조를 끊고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겠다. 실제 역사에서 한국은 이 협박에 굴복했습니다. 1976년 결국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핵 개발을 멈췄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사를 비틀어 봅시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겉으로는 굴복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더 깊은 지하로 연구시설을 옮겼다면 어땠을까요? 1978년 카터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한미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떠날 기미를 보이자 대한민국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978년 8월 15일 새벽 5시 충청남도 서해안의 한 무인도 지하 깊은 곳, 모든 과학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3, 2, 1. 발파. 지축을 울리는 진동. 하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자마자 전세계 지질연구소의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우리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이 한마디는 히로시마 원폭보다 더 강력한 충격파가 되어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전쟁은 외교전입니다. 각국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미국 백악관은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지미 카터는 한국을 폭격해서라도 핵시설을 없애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었을 겁니다. 즉각적인 경제 제재와 한미동맹 파기를 검토했겠죠. 하지만 펜타곤과 CIA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각하, 지금 한국을 버리면 한국은 살기 위해 소련이나 중국과 손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뚫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은 현실을 택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가장 공포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에게 옆나라 한국의 핵무장은 악몽 그 자체입니다. 도쿄에서는 연일 반환 시위가 벌어지고 일본 정부는 미국에게 당장 한국을 제재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좌절합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자신들을 뛰어넘는 무력을 갖게 된 상황. 일본의 우익들은 한국을 더 이상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 덩샤오핑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6.25 전쟁 때처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게 된 것이죠. 조선 한국 이익발을 드러냈다. 이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속국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독자 세력으로 인식하고 외교 전략을 전면 수정합니다. 더 정중하고 더 조심스럽게 말이죠. 평양 주석궁의 김일성은 공포에 질립니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었는데 상대가 절대 반지를 껴버린 겁니다. 남조선이 핵을 가졌다니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야욕은 이날부로 완전히 폐기됩니다. 핵을 가진 상대를 침략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냉전시대 최고조에 달합니다. 핵무장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한 대가죠. 선포 직후 미국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수출길이 막히고 원유 공급이 끊깁니다. 한국 경제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1997년 IMF보다 더 혹독한 경제 위기가 1979년에 닥쳐옵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공장이 멈춥니다. 핵만 있으면 밥이 나오냐? 라는 반정부 시위도 격해집니다. 박정희 정권 최대의 위기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카드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신냉전이 격화됩니다. 미국에게는 공산 세력을 막아줄 강력한 방파제가 절실했습니다. 게다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이 우리를 너무 몰아세우면 우리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제3세계 국가들에게 핵기술을 팔 수도 있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옵니다. 결국 미국은 타협합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한국의 핵 보유를 묵인하는 대신 철저한 통제 아래 두는 방향으로 선회합니다. 제재는 서서히 풀리고 한국은 핵 보유국의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게 됩니다. 고통의 80년대를 견뎌낸 2025년의 대한민국. 그 위상은 어떨까요? 첫째, 안보 비용의 획기적 절감입니다.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이 있으니 굳이 재래식 군사력 유지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줄어듭니다.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남는 예산은 복지와 경제, 과학기술에 투자되어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둘째, 외교적 자율성입니다. 미국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대통령이 돈 더 내라고 협박하면 그럼 미군 철수하십시오. 우리에겐 핵이 있습니다. 한마디면 끝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사드 보복, 핵 보유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셋째, 통일의 주도권입니다. 북한은 핵 개발을 시도조차 못했거나 했더라도 남한의 압도적 국력과 핵전력 앞에 일찍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어쩌면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남한 주도의 흡수 통일이 이미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위험한 상상입니다. 경제 제재를 버티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을 수도 있고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으로 치달아 더 불안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들 사이에서 눈치만 봐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그때 우리가 과감하게 버튼을 눌렀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 1978년의 그날 우리가 놓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주권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늦은 밤 TV가 그려본 7광구의 기적보다 더 뜨거운 상상, 작전명 890과 핵보유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뜨거운 토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흥미로운 만약에 시리즈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늦은 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